Hallo, meine Damen und Herren. 반갑습니다. Haben Sie noch Lust, Deutsch weiter zu lernen? 아직 독일어 공부 안 집어치우시고 계속하고 계세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복잡한 독일어 구문만 공부하셔서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요. 그러면 오늘은 잠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부터 하나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 배워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서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 배웠었던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뭐 이것은 어떻습니다, 저좋습니다, 블라블라 여러 가지 많이 배웠었죠. 오늘은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뭐 눈만 껌뻑뻑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쓰면 좋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은 wie geht's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wie geht's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타 등등 무궁무진한 한국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말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만나서 영어에서도 그런 거 있죠. How are you? 뭐 How is it going? 이런 말 쓰는 것처럼요. 독일에서도 wie geht's 많이 씁니다. 이 wie라는 말 여러분 처음 등장하는 의문사 같은데요. 이 wie 어떤 말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의문사는 뭐뭐 있었죠? 누가, wer 에 해당하는 말이 있었고요. 어떤 것, was 있었습니다. wer, was. 오늘 세 번째 나오는 거 wie, 영어의 how, 어떻게 정도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wie geht, 이 get란 말 기억나십니까? 복습 열심히 하신 분들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나머지 분들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반성하십시오. gehen 동사,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동사로서 이미 다뤄봤던 말입니다. gehen, 어떤 말이죠? 가다, go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반대말, 그러면 오다, come에 해당하는 말은 뭐였었죠? come에 였었죠. gehen, come. 이 gehen이 어떻습니까? 이 점 찍고 s. 우리 이것도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에서 배웠었죠? Wer bist du? Wer sind Sie? Ja, ich bin's. 나야 할 때 땡 하고 s 찍었던 거 뭐의 줄임말이었었죠? s의 줄임말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gehen 동사 s가 주어가 됐으므로 이게 Du gehst, sie, es geht 해서 get가 되어서 땡 s 이렇게 된 겁니다. Wie geht's? 무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별일 없으시죠?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말 뒤에다 당신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붙여볼까요? Wie geht's? Ihnen. 왜 당신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보면요.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당연히 당신은 일격이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의문을 가지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왜 당신 Z에 해당하는 Z가 오지 않고 당신에게 Sie, Ihnen, Sie 당신에게 해당하는 Ihnen이 왔을까요? 그것은 주어가 S. 그대로 해석해보면요. 그것이 뭐 상황이 당신에게 요즘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국말로는 그런 말이지만요. 독일어 문장에서는 Sie 대신에 삼격 Ihnen이 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당신 말고 너 어떻게 지내? 이런 말도 해볼 수 있겠죠. 자, 뭘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 당연히 du 대신에 dir라는 말이 오겠죠. 고등학교 때 이미 독일어를 접해보신 분이라면 교과서 맨 처음에 wie geht's Ihnen? 아니면 wie geht's dir? 이런 말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wie geht's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 알아두십시오. 그럼 대답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wie geht's Ihnen? wie geht's dir? 뭐 좋다. 그러면 당연히 안부를 물어봐 주셨으니까 danke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고마워. danke. good. 짧게 그냥 danke. good. 고마워. 잘 지내.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뭐 잘만 지낼 수는 없겠죠. 그저 그렇게 지낸다 할 때 so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됩니다. Wie geht's? 뭐 danke gut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대응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 못해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독일어에서 이런 경우 so 아니면 뭐 mir geht es schlecht 이 정도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Wie geht's Ihnen? Wie geht's dir? danke gut 표준적인 것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인사말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쉬운 간단한 인사말로 여러분 좀 정신을 가다듬으셨을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불규칙 동사의 현재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동사 변화 어미 못 외운 분 계십니까?
ich, dust, just, wir, ihr, sie, n. 이건 모르고서는 여러분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자, 잠시 책 이렇게 보시고 반드시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동사의 규칙, 현재형에서 규칙 변화였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불규칙 변화였죠. 불규칙은 뭡니까? 당연히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이었겠죠. 불규칙, do와 are를 중심으로 불규칙이 됩니다. 나머지는 보통 규칙하고 똑같고요. 그러면 오늘 빼야 된 이란 말로써 불규칙 동사 변화 잠깐 복습할까요? werden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과에서 이건 아직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니까요. 나중에 배웁시다 라고 했었던 그 문제의 werden 뜻은 뭔지 일단 한번 알아볼까요? werden 하게 되면 무엇이 되다, 무엇이 되다, 뭐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werden. 그때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werden 나중에 배웁시다 라고 그랬냐면요. 이 werden 동사가 바로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불규칙이란 건 말은 뭡니까? 만약에 werden, 규칙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변해야 되죠? Ich werde, du werdest, werdest 아니죠? dst가 되니까 tst 아니고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때 에 하나 삽입해서 werdest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er라면 werdet, wir werden, ihr werdet, sie werden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불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히에서는 wer, 네, 이히까지는 뭐 규칙하고 같네요. 자, do에서 원래대로 하면 werdest가 돼야 되는데요. werdest가 아니라 do 한번 읽어보십시오. du wirst, du werdest 아닙니다. du wirst, 너는 무엇이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자, ers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원래대로 하면 werdet 돼야 되는데요. werdet 아니고 erss wird 이렇게 됩니다. 아유, 어떻습니까? werdn하고 비교해 봤을 때 wird 스펠링도 완전히 틀려지고 발음도 완전히 틀려졌죠. 이렇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가 다소 외우기에는 까다로운데요. 실제적으로 독일어 모든 동사가 규칙으로만 변하면 얼마나 독일어가 배우기 쉽고 말하기도 쉽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의 거의 대부분, 거의는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불규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불규칙은 계속 동사의 시제 변화를 배우게 되면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동사들이 이런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동사가 하나하나 새로운 어휘가 나올 때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때 한 과시 끝날 때마다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쌓이게 되면 한꺼번에 여러분 못 외우시죠. 그러니까 나올 때 그때 공부하십시오. 자, wir 어떻게 됩니까? 규칙대로 변하니까요. werden ihr 원래 wert가 돼야 되죠. wert 발음 이상하네요. A를 하나 넣어서 werdet 하게 되고요. Sie werden 마찬가지로 당신도 뭐뭇이 됩니다. Sie werden 같습니다. Ich werde, du wirst, just wird. 이거 불규칙인 변화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면 werden 불규칙 동사 예문을 하나만 볼까요? 예문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과에서 공부하셨던 그 부분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Du wirst ein Arzt. Du wirst ein Arzt. 무슨 말입니까? 이 Arzt란 말, 기본 어휘에 속하는 말입니다. 의사라는 말이 됩니다. 남자지요? 의사는 남자 의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Arzt라는 Arzt라는 단어는 남성이 되고요. 그러면 남자 의사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의사 요즘 많죠. 여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직업 했을 때는 뒤에 in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슐러 학생, 여학생은 슐러린, 스튜던트 대학생, 여대생은 스튜던틴, 레거 선생님, 여선생님은 레거린 해서 in만 붙이면 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자, 아르트 남자니까 여자 의사 아르틴 하면 될까요? 예, 아르트가 아니고 아르틴이 아니고요. 자, 아르틴까지는 좋았는데 땡땡 umlaut가 붙게 되었죠. 불규칙으로 여자 의사 같은 경우는 약간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뭐 불규칙이라고는 할 거 없고 그냥 남자 의사 asked, 여자 의사 asked. 자,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뜻이 되죠? 그러면 du wirst ein Arzt. 너 의사가 될 거야.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 어떤 말이죠? Und ich werde. 나는 뭐가 되고 싶죠? Ein Sportler. 란 말입니다. Ich werde ein Sportler. 나는 스포츠 선수가 될 거야. Sportler. 스포츠 선수고요. 당연히 Sportler. 남자 스포츠 선수고요. 여자 스포츠 선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남자 직업 뒤에 I, N만 붙이면 됩니다. Sportlerin. Sportlerin 하게 되면 여자 스포츠 선수가 되겠죠. 말 나온 김에 스포츠 선수만 외우지 말고요. 스포츠라는 단어도 같이 배워볼까요? 우리나라 스포츠 독일어로 뭡니까? Sport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거 스포르트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스프 아닙니다. S, P, 페나 테 다음에 항상 쉬, 그 낚싯바늘처럼 생긴 쉬 발음을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스포트가 아니고요. 슈퍼트, 슈퍼트. 성은 뭘까요? 남성, 여성, 중성? 하나 맞춰보십시오. 예, 남성입니다. Der Sport,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Du wirst ein Arzt und ich werde ein Sportler. 너 의사가 되고 나는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werden 동사 지금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동사의 불규칙 변화에 대한 부분은 그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 불규칙 어떤 책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발음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변하고 저건 어떻게 변하는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굳이 책대로 이걸 법칙처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불규칙 동사 앞으로 나오면 그때그때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요.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비교적 여러분 따라오기 쉬우셨죠? 근데 여러분께 조금 슬픈 소식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겠네요. 지금부터 배우게 될 동사 명사의 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지겹기도 하고 가장 외울 것이 많기도 한 것처럼 보이는 과입니다. 예, 그렇진 않고요.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책을 보게 되면요. 명사의 변화, 그래서 강변화, 약변화, 혼합변화 그래가지고 장장 두 과에 걸쳐서 아주 많은 그런 내용들이 법칙들이 쫙 서술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오면 지금까지 외운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귀찮고 많은 거 어떻게 외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독일어를 접어버리는 그런 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명사 변화 제가 누누이 일과부터 강조해온 말 법칙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과에서 설명해야 되는 건요. 바로 명사의 수가 뭐였죠? 단수, 복수의 변화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명사 변화 어떤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명사의 성, 수, 격만 공부하면 독일어 문법은 절반은 먹는 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 남성, 여성, 중성, 복수, 남성, 여성, 중성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격, 일격, 주격, 이격, 서역격, 삼격, 역격, 사격, 목적격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수, 단수, 복수. 어떻게 보면 단수, 복수 그거 이해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여러 개 아니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독일어 복수는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잡하냐고요? 먼저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에서 대부분은 명사는 복수를 만들 때 뭐만 붙이면 됩니까? s만 붙이면 되죠. 물론 불규칙적으로 복수를 갖는 말도 있는데요.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한 70%, 80% 정도는 대부분 s를 붙이면 복수가 되는데요. 독일어는 명사 하나하나마다 복수형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 말은요. 영어처럼 간단하게 s만 붙이면 된다. 이런 법칙이 없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요. 그에 해당하는 복수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좀 골치 아프시겠는데요. 단어 하나, 어떤 명사 단어를 하나 배울 때 반드시 그 복수형도 같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기본적으로 강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변화, 무려 한 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강변화 어떤 거냐면요. 단수일 때 어떤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수일 때 단수, 복수 변화가 없으면 강변화 일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수형에서 뒤에 에가 하나 복수가 되면요. 이걸 이식이라고 부릅니다. 삼식은 뭡니까? 단수형이 있을 때 뒤에 er이 붙이게 되면 삼식이 됩니다. 이 밑에 약변화, 혼합변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강변화부터 보도록 하죠. 강변화 일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만 붙이면 영어는 끝나지만요. 독일어는 벌써 복수형이 어떻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복, 동형, 단수에다 e만 붙이면 복수가 되는 형, 그 다음 단수에서 er을 붙이게 되면 되는 복수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요. 강변화 일식, 뭘 예를 들어볼까요? uncle. 자, 우리의 리플링스버트,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uncle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요. uncle 뭐였죠? 친척 아저씨였죠. 남성이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uncle 복수형이 뭐가 됩니까? uncle은 uncle 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복수형도 역시 uncle이 됩니다. 대신 정관사는 달라지게 되겠죠. 단수일 때는 their uncle이 되지만요. 복수가 되게 되면 복수 정관사 뭐가 있습니까? the가 있죠. 그래서 the uncle이 됩니다. 단수 복수 변화가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말을 볼 수가 있냐면요. apfel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apfel 같은 경우는 사과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건요. 이 단어를 외워라. 물론 외우시면 너무 좋죠. 하지만 외워라 라는 측면보다는요. 단지 단수의 복수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굳이 외우기보다는 한번 봐둔다 라는 정도로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십시오. apfel, 사과라는 말이고요. dear, 남성입니다. dear apfel. 복수형은 어떻게 될까요? apfel 같은 경우도 역시 강변화 일식에 속하니까 사과 하나는 their apfel, 사과 두 개는 the apfel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 umlaut가 붙습니다. 남성일 때는 단수일 때는 their apfel이 되지만요. 복수일 때는 the apfel하고 umlaut가 붙게 됩니다. 결국 강변화 일식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는 단수 복수 변화가 없는데요. 단 복수에서는 이렇게 umlaut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강변화 이식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강변화 이식은 기본적으로 자, Hund. 우리 파밀리에 공부했을 때 Hund 뭐였었죠? 멍멍이였었죠? 남성이었습니다. Hund. 멍멍이 한 마리는 der Hund가 되지만 멍멍이 두 마리 강변화 이식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die Hunde. die Hunde. Hund, Hunde. 멍멍이 한 마리, 멍멍이 두 마리. E가 붙었기 때문에 강변화 이식에 속하는 말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 말도 여러분이 역시 아시는 말이죠. Sohn. 뭐였었죠? Sohn. 남성, der Sohn.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한 명이죠.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변화 이식이기 때문에 Sohne가 돼야 되는데요. 역시 여기 umlaut 붙게 되어서 Söhne, Söhn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ohn이라고 들릴 때하고, Sohn이라고 발음이 들릴 때하고요. Söhne라고 발음이 들릴 때하고요. Sohn과 Söhne가 같은 뜻의 단어라는 거 감이 오십니까? 저는 독일어 처음 배울 때요. Sohn, Söhne. Sohn하고 Söhne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같은 그런 단어라는 걸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요. 독일어 단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렇게 복수형이 단수형과 비해서 아주 다르게 모양이 바뀌고 발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Sohn, Söhne. 이게 뭐야? 아까 사과도 그렇죠. Apfel이라고 발음하면 될 걸 복수형 사과들 하게 되면 Apfel.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Apfel하고 Apfel 이 같은 뜻의 단어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는 단어 외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복수형이 까다롭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겹다라고 이렇게 책을 접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악질스러운 문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변화 3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아까
복수에서 umlaut가 붙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없었던 것처럼 강변화 이식 역시 복수에서 umlaut가 붙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없습니다. 강변화 3식 어떤 말이 있을까요? k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kind 여러분 기억하시죠? kind, I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요. kind 하게 되면 성은 뭐였습니까? das kind였습니다. I 한 명, das kind였는데요. 복수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되게 되면요. kinder, 3식은 끝이 원형에서 에가 붙게 되는 말이니까요. kind, kinder. I 하면 kind, 아이들, kinder. 어떻습니까? 이건 그나마 좀 kinder. 이 R이 붙긴 했어도 귀에는 좀 와서 여러분 와닿죠? 그러면 다른 말 하나 더 배워볼까요? man 뭐였었죠? 기억나십니까? man, 남자였죠? 남자 한 명은 그냥 man인데요. 남자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라고 쓰였습니까? manner, manner. 아유, 천양지차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복수가 어려운 겁니까?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독일 사람들이 단어는 이렇게 복수를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그냥 지어놨습니다. manner. 같은 남자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 잘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하다 보시면요. 그렇게 별로 어려움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manner. 자, 삼식 역시 원형에서 끝에 이 R이 붙게 되면 에가 붙게 되면 삼식이고요. umlaut 붙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없습니다. kinder 같은 경우는 umlaut가 없는데요. man 같은 경우는 manner, er 이렇게 끝났지만 umlaut가 붙게 됐었죠. 이런 걸 바로 강변화 1식이니 2식이니 3식이니 하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어 모든 그 단어가 단복 동형이거나 끝에 에만 붙이거나 에만 붙이면 복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긋지긋하시다고요?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강변화 나왔으니까 당연히 강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약변화라는 말이 됩니다. 약변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한가 보죠. 약변화는 기본적으로 단수일 때 이 말이 있게 되면요. 복수일 때 끝에 어미가 n이 붙는 말을 약변화 명사라고 합니다. n. 아까는 단복동형 끝이 a로 끝났을 때, r로 끝났을 때 이렇게 됐었는데요. 약변화 같은 경우는 끝이 n으로 끝나서 무슨 n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Frau 뭐였죠? 여자라는 말이었었죠. 여자 한 명은 Frau,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약변화 명사니까요. 여자들은 Frauen이 됩니다. n으로 끝나는 말이 되죠. 다른 거 하나 들어볼까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인간이죠. 인간이란 뜻이고요. Mensch. 성은 남성입니다. Mensch. 인간이란 뜻인데요. 한 사람 인간은 Mensch인데요. 인간들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Menschen. 복잡하시죠? Menschen. 기본적으로 약변화 명사라는 건 단수일 때 단수가 복수가 될 때 끝에 어미가 n이 붙는 것을 약변화 명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변화, 약변화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뭐가 튀어나올까요? 바로 혼합변화라는 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혼합변화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강변화와 약변화가 섞인 것이라는 것쯤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혼합변화를 저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혼합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명사의 변화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숨 차시죠? 잠깐 그러면 숨 한번 돌리시고요. 기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독일어 어떤 명사를 배울 때 어떤 명사가 하나 튀어나오면 그래,
이건 뭐 강변화 일식명사니까 어떻게 외워야겠지? 하나가 튀어나오면 강변화 이식명사니까 이렇게 외워야겠지. 강변화 삼식명사니까 이렇게 외워야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외워야만 할까요? 물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가 튀어나올 때마다 이것이 강변화 일식에 속하는지 이식에 속하는지 삼식에 속하는지 아니면 약변화에 속하는지 여러분 굳이 일일이 다 배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 단어가 튀어나오면 복수형이 뭘까라고 찾아보시고요. 복수형을 그냥 함께 외워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쿠게슈가이버, 볼펜 같은 말이 강변화 일식인지 이식인지 삼식인지 약변화인지 혼합변화인지 아는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볼펜 일변하면 어떻고 강변화 일식이면 어떻고 이식이면 어떻고 삼식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만 알아두시면 됩니까? 쿠게슈가이버 이 단어를 외우실 때요. 복수형이 어떤가 그냥 같이 외워보십시오. 쿠게슈가이버 복수형은 역시 똑같은 쿠게슈가이버입니다. 그러면 어떤 강변화 몇 식에 속하게 되죠? 강변화 일식에 속하게 되죠. 쿠게슈가이버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싶은 건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책 강변화 몇 식인지 약변화인지 혼합변화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강변화에 속하는지 약변화에 속하는지 혼합변화에 속하는지 이런 건 모르셔도 되지만 무엇만은 알아야겠습니까? 책, 부의 복수형만은 알아야겠죠. 부의 복수형 뭡니까? bücher가 됩니다. 에 L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삼식에 속하는 거겠죠. 자, 골치 아픈데요. 결론적으로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어떤 명사가 튀어나왔을 때 이 명사가 일식인지 이식이 강변화 일식인지 이식인지 삼식인지 아니면 약변화인지 혼합변화인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한 단어를 외울 때 복수형도 같이 외우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그 밑도 끝도 없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복수형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란 말이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어떤 말이 탁 튀어나왔을 때 그게 머릿속에서 강변화 일식이다, 이식이다, 삼식이다, 약변화다, 혼합변화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 단어의 복수형은 뭐다?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복수형만 외우고 있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단수형, 복수형만 외우시게 되면요. 강변화인지 약변화인지 혼합변화인지 무슨 변화인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요. 끝이 무슨 말로 끝나는 말은 강변화 몇 식에 속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강변화 이 식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하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 설명이 구질구질하게 많이 되어 있는 걸 보시고 계신데요. 이런 거 초보 단계에서는 접으셔도 됩니다. 단지 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복수형만 그냥 같이 그때 하나하나씩 배우시면서 어휘력도 늘려가시고 골치 아픈 변화에서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수형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도대체 하나의 단어가 딱 튀어나왔을 때 이것이 복수형이 뭘까? 여러분 쉽게 감이 안 오시죠? 도대체 이 말은 복수형에서 A가 붙어야 될까, N이 붙어야 될까 감이 안 오시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입니다. 독일어 사전 여러분 사셨습니까? 또 어떤 명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요. 반드시 복수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전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새로운 명사가 튀어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사전을 보면서 복수형 확인하는 버릇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여러분한테 사전 보는 법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어떤 말이 있었죠? uncle이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사전 찾으시는 건 독일어 사전도 영어 사전 찾는 거하고 똑같고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uncle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독일어 사전을 펼쳐보시게 되면요. 모든 독일어 명사는 반드시 성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뒤에가 이렇게 뭔가 두 개가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무시하시고요. 맨 끝에 나와 있는 이 표시가 바로 복수 표시입니다. uncle하고 there라는 성이 나와 있고요. 뭔진 모르지만 이거 일단 무시하시고요.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이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 쭉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uncle, 이 복수형도 역시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머문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거고요. uncle의 복수는 uncle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kind라는 단어 한번 사전에서 찾아볼까요? kind.
찾아보십시오. 사전을 펼쳐보시게 되면요. n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역시 이런 표시 있고 줄 그어지고 er 써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hint. 자, 이건 뭡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단어, 바로 뒤에는 성 표시가 오게 되고요. 이거 일단 넘어갑시다. 이렇게 쓰여있으면 뭡니까? 이 줄 쭉 그어진 건 기본적으로 단수형이 되고요. 이 단수 뒤에다 er 붙여서 복수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kind 같은 경우는 뒤에 이 어미만 갖다 붙여주면 kinder가 복수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Frau 한번 찾아볼까요? Frau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뒤에 F, 여성을 뜻하는 F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이것이 없이 바로 이것만 쓰여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뭡니까? Frau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똑같아. 뒤에다 n을 붙여라. 그래서 여자들은 Frauen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전 찾는 거 별로 어렵지는 않으시죠? 기본적으로 뒤에는 성, 남성인지 충성인지 여성인지 표시가 되고요. 맨 뒤에 이렇게 줄이 쭉쭉쭉 그어지고 붙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이것이 바로 그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요 기본적으로 해 두셔야 됩니다. 아까 강변화가 뭔지 약변화가 뭔지 이건 몰라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단어가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면요 그 단어에 해당하는 복수형 같이 꼭 한꺼번에 외우시는 습관 들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어휘력도 그만큼 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사전 찾는 법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격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격이 뭔지는 이미 배우셨죠? 1격, 2격, 3격, 4격 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이거 지금 제 속도대로 안 나오신다고요? 하지만 떠듬떠듬이라도 이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완벽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이 정관사, 부정관사 나중에 외우지 하고 미뤄놓으셨던 분들 지금 빨리 외우십시오. 이거 여러분 안 외우실 거는 앞으로 더 어려운 문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격변화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독일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뭔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복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복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격변화라는 게 뭐냐? 독일어에서는 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onkel 같은 경우가요. 1격에서 onkel 2격, 3격, 4격 뭔가가 붙겠죠. 1격이면서 뭐가 붙습니까? der, onkel이 되겠죠. 2격에서는 des, 3격에서는 dem, 4격에서는 den. 정관사 함께 표시를 해보면 der, des, dem, den 뒤에 on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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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kel 이런 말이 오게 되는데요. 격 변화라는 건 격에 따라서 이 onkel이라는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1격 der, onkel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2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des, onkels 하고 갑자기 어디선가 s가 스리슬쩍 튀어나와서 onkel 꽃무늬에 바짝 붙어버렸죠. 어떻습니까? onkel, onkels 하고 어떤 말이 튀어나와서 변화를 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명사의 격변화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름 외우기 어려우시죠? 그냥 이런 명사의 격변화 이런 말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격이 되니까 스리슬쩍 s가 나와서 붙었다. 이 사실만은 눈여겨보십시오. 3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격은 dem, onkel. 아까 2격에서 스리슬쩍 붙었던 s가 또 등장 때와 마찬가지로 스리슬쩍 사라졌죠.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4격 den, onkel 하게 되면요. 역시 s가 붙지 않고 den, onkel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 하나 볼까요? Buch 같은 말은요. das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책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das, des, dem, das. onkel하고 헷갈리니까 일단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das, des, dem, das. 일단
중성 정관사 써주시고요. 1격에서는 das Buch 맞습니다. 2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das Buch has N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자, 아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던 S가 또 2격이 되니까 나 여기 있어 하고 스리슬쩍 등장을 했죠. das Buchs. 3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dem Buch. 또 어디론가 스리슬쩍 사라졌습니다. 아유, 앞으로 안 나오면 좋겠네요. 4격 das Buch.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남성 2격에서 S가 스리슬쩍 등장했고요. 중성 2격에서 스리슬쩍 S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 여성에서도 과연 S가 스리슬쩍 등장을 하게 될까요? 알아보죠. 자, 왜 노란색으로 써졌죠? 아까 썼던 Frau, 여자라는 말을 한번 써보죠. 여자니까 당연히 die Frau, der Frau, der, die, der, die. 1격, 2격, 3격, 4격이 나왔네요. 자, Frau, 2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격에서 어떻습니까? 2격에서는 der Frau. S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디어 골치 아픈 S가 어디론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2격에서 der Frau, S가 붙지 않습니다. 3격에서 der Frau, 4격에서 die Frau. 어떻습니까? 지금 S가 스리슬쩍 등장한 것은요. 남성과 중성 2격에서 S가 이렇게 스리슬쩍 등장을 했죠. 그 밖에 1격, 3격, 4격, 1격, 3격, 4격에서는 등장을 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요. die, der, die 1격, 2격, 3격, 4격 모두 다 S가 등장을 안 했죠. 자, 격변화란 무엇이냐? 격변화의 원칙 첫 번째, 남성과 중성 2격에서 S가 혜성처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명사 격변화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남성과 중성 2격에서 S를 혜성처럼 등장을 시켜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격변화는 어떤 것이 있느냐? 단수에서는 격변화가 이렇게 되는데요. 복수 한번 볼까요? uncle. 마찬가지로 their uncle. 복수 어떻게 되죠? 아저씨들 하게 되면 the uncle 이렇게 되죠. des uncles, them uncle, then uncle. 자, 남성과 중성 2격에서 S의 혜성 같은 등장했었죠. 그래서 their uncle, 아저씨가 des uncles, 아저씨의 them uncle, 아저씨에게 then uncle, 아저씨를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아저씨들이 해서 the uncle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2격, the, their, then the. 복수 정관사음이 기억나시죠? the, their, then the. 아저씨들의 하게 되면 their uncle. 3격, 아저씨들에게 하면 then uncle. 어떻습니까? 아까는 S가 등장을 해서 골치를 썩히더니 이제 뭐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까? N. then uncle는 아저씨들에게 갑자기 어디서? 이번에는 N이 스리슬쩍 튀어나왔네요. 이 N 정체가 뭘까요? 아저씨들을 하게 되면 the uncle 이렇게 됩니다. 아저씨들이 the uncle, 아저씨들의 their uncle, 아저씨들에게 then uncle는 아저씨들을 the uncle. 자, 복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격에서 갑자기 스리슬쩍 N이 등장을 했었죠. 이 N 정체가 뭘까요? 저도 모르죠. 그러면 다른 말 한번 볼까요? Buch, 튀어나와라. Buch, das Buch, 똑같고요. des Buchs하고 남성, 중성 2격에서 S의 혜성 같은 등장, 중성 2격이니까 당연히 S가 등장을 했었죠. dem Buch, S 없어지고요. das Buch, S 그대로, S 역시 없습니다. 그 책이 das Buch, 그 책의 des Buchs, 그 책에게 dem Buch, 그 책을 das Buch. 복수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는 복수정관사 d와 더불어서 die Bücher. Buch, 책들, Bücher 같은 말이라는 거 느낌이 오세요? 안 오시죠? 하지만 Buch, 복수형은 Bücher. 어려워도 외워두십시오. 책들의 der Bücher,
책들에게 den Bücher은 하고 아까 등장했던 n 역시 이번에도 나 여기 있어 하고 불쑥 튀어나왔죠. 사격 책들을 하게 되면 die Bücher 또 n이 스리슬쩍 없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Bücher 복수를 보게 되면요. 1격, 2격, 사격은 변화가 없는데 3격에서 Bücher은 하고 튀어나오게 되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자 한번 알아볼까요? 여자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었죠. 여자, 그 여자가 die Frau, 그 여자의 der Frau, 그 여자에게 der Frau, 그 여자를 die Frau 이렇게 했는데요. 그 여자들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Frau, 복수형은 Frauen이 되게 됩니다. Frauen, 여자들이란 말인데요. 그 여자들이 die Frauen, 그 여자들의 der Frauen, 그 여자들에게 den Frauen. 자, N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숨어 있네요. N이 지금 나 3격이 되니까 또 붙고 싶어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보십시오. den Frauen. N이 등장을 해서 붙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차, 앞에 보니까 N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너 어딜 붙으려고 그래? 없어져. 왜? N이 이미 존재하므로 N 또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격은 den Frauen N이 아니고요. 그냥 den Fraue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여자들을 하게 되면 die Frauen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법칙 2번. 복수 3격에는 항상 뭐가 붙습니까? N이 혜성처럼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요. 여자는 단수 불변이다. 이 단수 불변이란 건 뭡니까? 남자, 중성은 단수 이격에서 S가 붙지만 여자는 단수 이격에서 아무것도 붙지 않고 그냥 Fr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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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u 그대로 불변한다. 그래서 단수일 때는 남자와 중성에서는 이격에서 S가 붙고 여자는 단수일 때는 불변이 됩니다. 하지만 복수 3격에서 이 N, 반짝이 N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복수 3격에서 N이 붙는다는 건 남자든 여자든 중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3격이 되면 끝이 N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명하는 저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보기가 지겨우시죠? 하지만 이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강변한지, 약변한지, 혼합변한지 이런 건 모르셔도 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법칙만은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남자와 중성은 이격에서 S가 붙게 된다. 그리고 여자는 단수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고 똑같다. 그리고 복수는 남자든 여자든 중성이든 3격 없이 반드시 중성이든 상관없이 3격이 반드시 끝이 N으로 끝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요. 기본적으로 명사의 복수, 단수, 복수, 그 수 공부와 더불어서 명사의 격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보게 되면요. 이 것들이 일반적으로 단수에서 단수에서 복수를 할 때 어떻게 변하고 또 이것이 1, 2, 3, 4격으로 어떻게 변하고 해서 책에 보면 장장 2과에 걸쳐서 너무나 친절하고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그럴 마음이 있거나 여력이 되신다면 책에 있는 이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너무나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지만요.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거 그것만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어두시면요. 앞으로 저희가 독일어를 계속 배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1번, 2번, 3격 법칙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단어가 하나 튀어나오면 그 단어의 복수형도 함께 깡그리 외워버려라 라고 했던 거 이 두 마디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거요. 아까 뭐가 빠졌었죠? onkel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성이라고 성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놓은 것이 as, 그 다음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요. 이건 성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사전에서 이건 복수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단수 이격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남성 단수 이격에서
onkels라고 표현하라.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 단수 이격일 때 그 단어의 변화형을 나타내주는 것이고요. 이건 그 단어의 복수형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실 때요.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성, 그 단어의 단수 이격에서의 변화, 그리고 복수형, 이때의 변화. 왜 이격이 중요합니까? 남성과 중성은 이격에서 반드시 S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복수는 3격에서 N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 어미 변화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에서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저희 복수 변화, 단수 변화, 복수 변화, 그리고 이 말이 1격, 2격, 3격, 4격에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요. 기본적으로 명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인 성, 수, 그리고 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모두 다 마치신 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에 관해서는 거의 다 배우신 셈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동사를 연구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책에서는 딱히 여러분께 설명드릴 만한 예문은 없고요. 여러분 오늘 수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재미있는 말을 하나 가르쳐 줌으로써 이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말 있을까요? 자, 이거 속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죠? 샤이세.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나라 말로 치면요. 우리나라 말은 뭐 되게 짜증날 때 뭐라고 말하죠? 어쩌고저쩌고 숫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빌어먹을, 젠장 맞을 이런 말 많이 하죠. 독일어에서는 여러분 독일어 공부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그때 샤이세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인 이 샤이세의 뜻은요. 여러분 응가 아시죠? 그 말인데요. 영어의 쉿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독일 사람들 거의 하루에 한 10번, 많이 쓰면 100번 정도 쓰는 말입니다. 샤이세. 기분이 굉장히 짜증나거나 그냥 골치 아플 때, 기분 나쁠 때 여러분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 이런 말 소호긴 하지만 하나 알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골치 아픈 명사 변화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슈파스.